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파워 1학년 1학기 과정 오늘 6번째 시간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문자와 식 상당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특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이 단원으로 넘어와야 우리 1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자와 식에서 먼저 문자와 수를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1차식 정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연습이 좀 잘 되어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다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단원으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등식이 무엇이냐. 등식은 무엇이 있는 식? 그래서 등호가 있는 식, 등호. 무엇인지 아시죠? 등호는 는이죠. 는이 있는 식, 등호가 있는 식을 사용하여서 서로 같아. 이렇게 나타낸 식이 등식입니다. 그래서 등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3 더하기 2는 5, x 더하기 y는 4. 문자 우리 쓰는 것도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등식이라고 하고 부등호가 있거나 등호가 없는 식은 등식이 아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식에서 우리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 이 는은 바로 등호고요. 등호. 그 다음에 등호 왼쪽에 있는 곳을 좌변, 등호 오른쪽은 우변이라 그래서 함께 양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정확히 위치를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내가 계산을 하거나 앞으로 이제 배우는 부분에서 쉽게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있고 그 사이에 등호가 벽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좌변과 우변 통틀어 양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식이 참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좌변 3 더하기 2, 우변 5 같기 때문에 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등식입니다. 등식의 종류인데 등식의 종류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등식의 종류 중에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값만 참이 되고 특정한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달라질 수가 있는 식이 바로 방정식이에요.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이렇게 되는데 미지수라는 것은 바로 문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수가 미지수인데 이 정해지지 않은 수가 어떤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넣으면 이 등식이 아까처럼 참이 되고 다른 수를 넣으면 거짓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될 수 있는 식이 바로 방정식인 거예요. 그렇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어디에 따라서 이 미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 값.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해다.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방정식에서는 그 x값, 어떤 수를 x값 박스라 그랬지요. x값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등식이 참이 된다면 그 수가 바로 x, 곧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 되는,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x를 많이 쓰니까 x값, 참이 되는 x값이 바로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잘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부분인데 방정식을 푼다라 그러면 식을 풀어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반드시 x를 구하는 게 바로 방정식을 푼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등식이 있는데 좌변은 x 더하기 2, 우변은 5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x가 2가 되면 만약에 이 박스 안에 2가 들어가면 지금 2 더하기 2가 5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는 이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x가 3이 되면 x 더하기 2는 3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5가 성립해서 는, 등호가, 등식이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 요 방정식의 해는 바로 3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반드시 참이 되는 x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등식의 두 번째 항등식.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제 방정식보다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까 봐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데, 항등식이라는 것은 지금 방정식에서는 특정한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구별이 된다 그랬는데, 항등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미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든지 항상 등식이 성립해서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변 x 더하기 x, 우변 2x 이런 등식이 있어요. x 더하기 x는 2x라고 하는 등식이 있다. 근데 x에다가 만약에 3을 넣어보자 그러면 3 더하기 3은 2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6은 6이네? 5를 넣어서 5 더하기 5는 2 곱하기 5 계산하면 항상 똑같네. 100 더하기 100은 2 곱하기 100 200, 200 똑같네요.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미지수에 어떤 수가 대입돼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뒤에 배우는 이 항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하면 금방 하는데,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방정식을 풀거나 등식의 어떤 상황인지, 이 등식이 어떤 지금 과정을 통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등식의 성질을 반드시 꼼꼼하게 익혀야 합니다. 등식의 성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양변, 뭐라 그랬죠? 좌변과 우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어도 곱하여도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A는 B다. 등식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등식인데 A는 B인데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해줬어요. 지금 A는 B였는데 거기에 C를 좌변 우변에 똑같이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빼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여야 돼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변에 하나씩 똑같이 더하거나 똑같이 빼거나 똑같이 곱하거나, 우리 곱셈기호 생략했으니까 AC, BC, C를 똑같이 곱해줬죠. 성립한다.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C로 나눠주면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0이면 안 됩니다. 우리 C가 0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분모가 0인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 성립하는데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로만이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푼다. 뭐 한다고요? x값을 구하는 겁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이냐? 바로 x 플러스 2는 7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실은 여기 x 5가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 알죠? 다른 수가 들어가면 성립 안 하니까 이거 방정식 맞아요.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게 풀인데, 방정식의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쉬우니까 가능한데, 우리 복잡한 방정식을 풀 때는 머릿속으로 어떤 x가 들어가야 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식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먼저 x 더하기 2가 좌변이고 7이 우변인데 양변에서 뭐 할 거냐면 2를 뺄 거예요. 자, 2를 빼면 x 더하기 2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좌변이. x 더하기 2 빼기 2,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변이.
그리고 역시 똑같이 양변에 2를 빼야 되기 때문에 7에도 2를 빼주는 게 우변에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실제로 해보죠. 그러면은 플러스 2 했다 마이너스 2를 하면 어차피 0이 되죠. 그래서 좌변에 x만 남습니다. 좌변 x만 남고 우변은 7 빼기 2에서 5. 아, 이렇게 구해가는 거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차근차근 양변을 똑같이 정리하면서 나가면 충분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2항. 어려운 말이죠.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건데 등식의 어느 한 변, 좌변 또는 우변,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이 뭐라 그랬죠? 우리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한 덩어리, 식에 있는 덩어리, 그것들을 넘기는 거예요. 이 항은 넘기는 겁니다. 어디를 타고 넘기냐면 바로 등호를 타고 넘어가는 건데, 좌변에 있던 항이 우변으로, 우변에 있던 항이 좌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이렇게 벽이 있다 그랬잖아. 좌변과 왼쪽 오른쪽.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좌변에 있는 것이 우변으로 넘어가고 우변에 있는 항이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자, 등식의 성질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항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좌변에 있는 여기 플러스 2라는 것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게 이항의 핵심입니다. 등호를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부호가 바뀐다는 게 이항의 가장 중요하고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넘기는데,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된 겁니까? 등식의 성질, 우리가 방금 배웠지만 등식의 성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x-2가 좌변에 있고 6이 우변에 있는 등식인데 양변에 2를 더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을 없애고 싶거든.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양변, 좌변에 2를 더해야 되는데, 그럼 등식의 성질이니까 우변에도 2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2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x만 좌변에 남아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항했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더해준 것 같이 생각하면 우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던 2가 생겨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넘겼다라고 보면, 아, 마이너스 2가 이쪽에서 등식의 성질이 사라지려면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은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항은 넘기면서 간단하게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반드시 우리 이 등호를 넘어 다닐 때는, 이항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꼭 바꿔서 반대 부호로 넘겨준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방정식. 우리 용어들을 한번 뜯어서 볼게요. 1차여야 되고요. 방정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차라는 것은 이 식의 차수를 말하고 이 식의 구성 요소들이 1차식, 차수가 1인 식이다. 자,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특정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 차수가 1이고 문자가 x가 포함되어 있는 x에 대한 1차식. 그리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된다. 요걸 만족을 다 해줘야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문제 꼭 이런 거예요. 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찾는 것인데 반드시 x가 살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a가 0이 되면 0x,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어떤 수에다 0을 곱하면, 어떤 문자에 0을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x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몇 개가 한 개 곱해진 x가 반드시 사라져 있어야 돼요. x 차수가 1인 식이 있으려면, b는 상관이 없어요. b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x에 대한 1차식이 되려면 이렇게 x가 반드시 살아있는 형태. 그래서 이걸 꼭 a가 0이 아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다? 일단 좌변,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1차식이고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된다.
요게 1차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등식인 것은 확인이 되는데 좌변은 2x, 우변은 2x-5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1차 방정식 같아. 1차 방정식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2항 배웠으니까 2x를 우리가 우변에 있던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좌변으로 이항하면서 넘어가면 부호 바뀐다고 그랬죠. 2x가 마이너스 2x가 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5도 한번 데려가 봅시다. 마이너스 5도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뚝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는 0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을 살펴보니 2x가 사라지네. 2x가 사라지고 5는 0 이렇게 나와서 x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봤지만 a가 만약에 0이 돼가지고 지금 2x에서 2x를 빼면은 0x가 되기 때문에 x가 사라져버리면 1차 방정식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눈으로 보지 말고 이항에서 정리를 한다.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꼴로 정리한다. 는 0으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방정식 되는 조건 중요합니다. ax 플러스 b는 0, 좌변은 항상 x에 대한 1차 식으로 정리해주고 는 0 했을 때 x에 대한 방정식이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라 그랬죠. 개수 a가 0이 안 돼야 돼. 0이 되면은 사라져버리니까 x가 사라져버리면 방정식이 아니라 x가 사라져버리면 방정식이 아니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렇게 생긴 식이다. 이 식은 뭘까? 정리를 딱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식이 어떤 식인지 몇 차 식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x에 대한 식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x제곱 차수가 x에 대한 차수가 지금 2차이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상태 지금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너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1차식은 0, x에 대한 1차식은 0이 1차 방정식 되니까 그러면 ax제곱이 사라지려면 얘가 사라지려면 누가? a가 0이 되면 되죠. 0x제곱이니까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없어져. 그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다면 2차 항이 사라져야지. 그래야지 1차 방식 되지. 그럼 어떻게 한다? a를 0으로 만들자. 대신에 bx 1차 항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b는 0이면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개념파워 교재에도 많이 있으니까 꼭 풀어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음입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풀이라는 것은 뭐다? 식을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것. x를 구해내는 것이 풀입니다. 그럼 x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등식의 성질 배웠죠? 이항 배웠죠? 요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1차 방정식의 x값, 해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해서 먼저 식을 주르륵 써주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 x를 포함하고 있는 항들은 전부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은 전부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항상 뭐 x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차 항, x항들은 전부 좌변으로 상수항은 전부 우변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똑같이 양변을 이게 뭐죠? 등식의 성질 우리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나눠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하려면 우리 1차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a가 0이면 안 되니까 나눠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x는 a분의 b 해서 a분의 b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괄호 x-2 는 4x 플러스 1라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는 과정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배 법칙 이용해서 2 곱하기 x, 2x 마이너스 4 정리해주고 우변은 그대로 괄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항을 할 건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돼 있는 4x는 좌변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는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 바꿔서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양변을 살짝 이항을 해주고 그 다음에 x는 x끼리 동류항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좌변. 우변은 2 더하기 4니까 6. 해서 일단 마이너스 2x는 6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자, 마이너스 2. 부호까지 같이 나눠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왜냐면 이제부터는 2와 마이너스 2가 우리가 다른 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수 자체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6 나누기 마이너스 2 해서 6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마지막. 자,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라는데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일 때를 말합니다. 자, 우리 등식의 성질에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먼저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2x 플러스 0.3은 0.5다. 개수와 상수 지금 모두 다 소수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좌변에 전부 10을 곱하면 0.2x에 10 곱하고 0.3에도 10 곱하고 우리 이렇게 분배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리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10을 곱해서 써주면 어떻게 정리되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0.2x에 10 곱하면 2x, 0.3에 10 곱하면 3이 되고요. 좌변. 우변은 0.5에 10 곱해서 5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원리 똑같아요. 지금 x는 혼자 좌변에 있으니까 괜찮고 3은 상수니까 우변으로 이항하면 5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3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3 되니까 우변이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x는 2다. x계수 2로 양변 나눠주면 등식의 성질은 계속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항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항하는 것도 중요하고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마지막에 나눠주는. 그래서 해를 구해내는 겁니다. 반드시 해는 x는 다른 x가 아니면 그냥 x 유일하게 남아줘야 되고요. 뒤에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분수일 경우에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는.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어차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은 6분의 1이다. 이런 등식, 1차 방정식이 있어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2와 3과 6은 최소 공배수가 지금 6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6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좌변에 6 곱하고 우변에도 6 곱해서 6이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2분의 1의 x에다가 6 곱하고 3분의 1에다 6 곱하고 6분의 1에다 6 곱해서 식이 약분해서 3x 플러스는 1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간단한 1차 방정식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3x는 혼자 있으니까 놔두고 좌변에 플러스 2는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로 반드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양변에 우리 주의해야 될 거 곱할 때는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붙여서 분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뭐 앞에만 그러면 안 됩니다.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모든 항에 똑같이 다 곱해주고 모든 항에 똑같이 나눠줘야지 성립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등식과 또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오늘 수업을 했는데요. 일단
문자와 식이 연습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사실 1차 방정식의 풀이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특히 문자와 수를 잘 정리하고 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실수하지 않게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챙겨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단원이니까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꼼꼼하게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